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네, 2월 8일, 2월 8일, 2월 9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출전 두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경주, 이런 경주들은 조금 좀 피해가는 경주로 하겠고요. 또 이 신마 경주들 좀 한두 번씩이면 좀 적고, 그래도 이제 몇 번씩 뛰어본 그런 마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욕심인지 뭔지 하여튼간 말하고 나면 또 이야기하고 나면은 계속 좀 요거 조금 더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피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8일 토요일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국내산 육군들 이제 두 번 데뷔전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건너뛰는 경주를 하는데, 1번 시베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행 심사를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모래에 대해서 또 순발력, 하여튼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구간을 좀 여유 있게 왔어요. 그냥 스타트부터 붙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제어할 정도로 왔습니다. 라스트에서 조금 자세가 높고 약간 치우치려고 했던 모습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김정준 기수가 좀 제어를 해서 그런지 똑바로 뛰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1번 게이트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싶고요. 후차권이 좀 난해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베리아의 어떤 그 능력, 근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자, 이 7주 만에 나오는 4번 아라리오입니다. 아라리오인데 덩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긴 한데 직전인가요? 직전에도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도 올 수 있다. 즉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그냥 컨디션,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이 조시, 이게 정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야말로 대학생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주육군과 동반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마필이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좀 괜찮으니까 다른 때보다 조교를 좀 더 양도 늘리고 강도도 좀 높였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100이라면 그동안 50 갖고 뛰었는데 이겼거든요. 근데 뭔가 좋아졌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 양, 이런 것들을 좀 높였기 때문에 70, 80까지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번보다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은 없어졌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필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6번 한센 초이스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인기 2위권이었었나요? 3위? 인기 3위권이었었는데 제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경주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흥캡틴도 같은 맥락이죠. 직전 경주에 정말 걷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아주 심했던 마필입니다. 근데도 제가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의 어떤 컨디션을 다른 얘기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보여준 주행심사에서의 능력 조금 많이 믿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번에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 뭐 특별하게 뭐 라운하이, 뭐 이런 마필들은 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다 나오신 분들도 알 거고요. 자, 그다음에 9번 스트리트 강자입니다. 요건 조금 이렇게 눈여겨 봐 주십시오. 생김새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 밋밋하다 그럴까요? 뭐 어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뭐 한 가지라도 이제 빠릿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경주력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좀 느긋하니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뭐 특징이 없다 그럴까요? 네, 없습니다. 근데 생김새는 상당히 좋고요. 좀 유연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뭐 뒤에서 언제 날라올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또 모르죠. 또 갑자기 또 앞에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훈련을 해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이 어떤 그 걸음은 상당히 좀 느긋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유연함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드림포레가 있고 2번입니다. 동쪽 글러리 4번이고요. 5번 다이아키, 9번 스트롱레드, 외곽으로 가면 11번 원더케이, 12번 페더럴킹 전부 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5번 다이아키인데요. 뭐 라운하이 드림포레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2번 드림포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직전 경주에 선행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나서 라스트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있었는데 550km인가요? 560km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체중을 정확하게 얘기할 하고 그걸 포인트가 아니라 체중의 어떤 그 정확한 체중의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덩치가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떤 걸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2번 게이트에 있고 주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선행을 혼자 쉽게 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다이아키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출전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직전 실전에서 이미 보여줬죠. 조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주 더 훈련을 연기해가지고 훈련을 늘리면서 그런 것들을 교정을 시켰습니다. 좀 많이 고쳐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트리트 강자나 요거 다이아키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5번 다이아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백강의 혈통입니다. 백강.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강. 자, 이 백강이라는 마필을 보면은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스트리트 강자랑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느긋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댄다 그럴까요? 조금 막 이 훈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보여요. 근데 이 스트리트 강자는 좀 그런 게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시 돌아오면, 자, 이 다이아키라는 마필이 그런 것들이 그러나 백광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유연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느긋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숨겨져 있는 근성이 있었죠. 또 백광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실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근성을 발휘했죠. 상대가 옆에 붙거나 뭐 그러면은 뭐랄까 좀 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 다이아키도 이게 그러니까 백강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백강의 좋은 점을 조금씩 갖고 오면 좋은데
한 가지 근성만 많이 갖고 왔어요. 그게 도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얘는 막 너무 성질이 급해요. 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체형이 그걸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기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백강처럼 이렇게 유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근성, 유연성,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근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똑같이 50대 50으로 가지면 백강으로부터 좀 갖고 오면은 좋은데 이것만 한 80%를 갖고 왔어요. 유연성은 조금 20%밖에 안 갖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뛰려고만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고 자기 어떤 체형이 백강보다 많이 좀 적죠. 450kg밖에 안 나가니까. 주폭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뛰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것들이 좀 50대 50 좀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기대려는 건데 그거를 많이 고쳐놨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뛸 거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11번 원더케이입니다. 원더케이 직전 경주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라스트에서 이제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덜미를 잡혔는데 4경주 맞죠? 자, 가장 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썬포레입니다. 외곽에 이제 11번이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11번이 있으니까 빠른데 얘가 주폭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한 번 뛰었죠. 데뷔전을 한 번 뛰었는데 이제 초반 활용 타임이 13초 5예요. 13초 5. 여기가 13초 5라 그랬죠. 근데 이 원더케이는 13초 한 3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을 뛰었는데 13초 3인데 자, 여기서 이제 0.2초 차이가 나죠. 0.2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2번 드림포레의 그 주폭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얘도 뭐 크긴 큽니다만은 얘의 주폭에 비하면은 좀 짧죠. 뭐 제가 뭐 대충 얼추 잡아서 2, 3cm는 짧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만큼의 스피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0.2초의 스피드가 있지만 얘가 주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외곽의 불리함입니다. 만약에 11번 원더케이가 여기 있고 이 드림포레가 바깥에 있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불리함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원더케이가 직전에 선행 가고 라스트에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쉽게 가도 선행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자, 이번에는 드림포레가 뭐 고의적으로 선행을 내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안쪽에 있고 또 주폭이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할 겁니다. 뭐 몰고 갈지 안 몰고 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넘어가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더케이가. 그렇다면 지난번 걸음을 무너졌을 때 상대나 걸음이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죠. 물론 뭐 또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승술이 더해져서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이 선행을 가는데 나는 그러면은 그럼 너 먼저 가, 난 뒤로 갈게.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아직 큰 능력을 라스트에서 어떤 월등한 탄력을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키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쪽 굴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다이아키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스트롱 레드인데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겁니다. 이 다이아키와 5번 다이아키와 좀 아주 다른 주폭을 갖고 있는데 이 스트롱 레드가 좀 8주 만에 나옵니다. 8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현장에서 좀 컨디션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 1700m 군해산 6등급입니다. 역시 뭐 6등급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뛰어봤기 때문에 능력은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경주 자체는 좀 그 뭐랄까요? 육군 중에서도 약간 그 부진한 말들,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거나 부진한 말들, 단거리에서 부진했던 마필들이 혹시 1700 가면 될 거 아니냐, 뭐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요경주는 좀 변수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요경주도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700m 군해산 5분이고요. 육경주는 지난번에도 이제 윈드 스카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윈드 스카이를 여기서 축으로 놓고 배팅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윈드 스카이가 이전에 문세영 기수나 문정균 기수가 한번 1300인가에서 입상한 적이 있었죠. 2차 왔는데 제가 이 마필이 어떤 간결하지 못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도 1700인가요? 마필은 위험한 마필입니다.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부상도 있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공백기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면서 이 발 쓰는 게 현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아지면서 얘한테 어떤 결과가 왔냐면 그동안 문세영 기수나 문재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상당히 또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피해가려고 문세영 기수가 좀 선행을 시도도 해보고 그랬던 선행을 갔던가요? 하여튼간 그랬던 기억인데 자, 이제 유승환 기수로 바뀌면서 오늘은 이제 김영군 기수지만 유승환 기수가 이제 따라가면서 이마필에게 어떤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어요. 거기다 김영군 기수도 그랬고 또 오늘은 다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적응을 했다라는 게 보이죠. 적응을 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부상에서도 그러니까 부상에서 그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가면서도.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은 따라가면서 습성만 변경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부상에서 회복하고 그래야 그게 좀 발심이 간결해지고 또 어떤 습성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 아픈데 뭘 바꾸고 뭘 어떻게 해서 결과를 끌어내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가 직전에도 유승환 기수 기승했을 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군 기수가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서 아직도 이렇게 발씀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심하게 100이라면은 간결하지 못함이 100이었었다면 요즘에 뭐 30, 40까지 줄었거든요. 그런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전개는 다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라고 해서 그냥 나 쉽게 경주 펼칠 거야. 뭐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 뭐 입상을 그렇다고 못한다라는 건 아닌데 그동안 유승환 기수나 본인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결 흐르듯이 좀 경주를 펼쳐주면 조금 더 입상에 좀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뭐 컬러즈 드라고도 있고 뭐 남은 이 서던맨인데 조금 서던맨이 얘가 조금 끌며 뛰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활기가 상당히 넘치는 마필. 나오면 좀 난폭한 성격이에요. 난폭한 성격인데 목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물론 꼭 선행을 안 가도 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거의 후미에서 초반부터 힘을 안배를 많이 해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어떤 능력을 끌어내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흐름이 맞아야죠. 앞에 있는 마필이 서주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야 그런 게 통한다고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는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선행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경주에서 이 서던맨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조금 버텨내, 안쪽에 이제 윈드스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얘한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런 마필들을 좀 이렇게 쉽게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얘한테는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육경주였었고요. 자, 7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5군이고요. 자, 이 경주는 이제 1번 레드선입니다. 레드선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뭐 오래전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제가 동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필이 1군까지 올라갔어요. 1군 가서 뭐 입상을 한두 번 했나요? 단거리에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런 건 뭐냐면, 얘는 장거리를 뛰기는 적합하지 않다. 제 머릿속에는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긴 체형, 이 레드선의 체형입니다. 그래서 레드선의 체형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승할 때 보세요. 지난번에 뭐 제가 이렇게 말 좀 이렇게 연승할 때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그런 흡사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누구죠? 그만둔 조교사? 그 조교사가 언제 그만뒀죠? 예, 없어졌네. 예, 아무튼 울줄지는 부산 조교사고, 리카디, 토니, 또 누가 있었죠?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그 조교사가 이제 조교사를 이제 폐업하고 가면서 레드선이 지금 이 12조로 왔어요. 조가 바뀌었습니다. 조가 바뀌면서 조금 조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교가 되면은, 훈련이 되면은 플러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컨디션이 올라와야 돼요. 같이 상승이 돼야 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교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지금 여기다가 50을 주면 여기가 같이 50이 따라 올라와서 100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교를 조금 하면서 70밖에 못 올라와요. 컨디션이 조금 요만큼 올라온 정도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 갖고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교가 조금만 되면은 좀 경쟁력을 좀 보이지 않겠냐, 입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조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오히려 현장에 오니까 풀이 죽었더라, 맥이 빠졌더라,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 현장 컨디션을 조금 더 체크하시라는 얘기고요. 워낙 지금 이 5군 그 브라보 가천이라든가 가지아 이런 마필들, 또 초강국 2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번 달가구름이 요게 단독 선행이에요. 지금 이경주 자체에서. 또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아마 아직까지 공백기에서 100% 회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행이면 조금 더 쉽게 뛰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요 최근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1700에서 뛴 거 말고 누가 탔죠? 예전에 1700에서 뛴 걸 보면 그 당시에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조금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선행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라스트에서 쓰긴 쓰는데 과연 얼만큼 쓸 것이냐.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 혼자 선행 가고 문세영 기수고 그러기 때문에. 자, 나머지 마필은 뭐 없죠. 뭐 가지아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뭐 최근에 김동수 기수가 타면서 1300에서 계속 따라가죠. 예, 따라가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흐름입니다. 지난번에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1300이나 다른 경주를 보면은 막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있었어요. 이제 따라가느냐고. 근데 얘가 자꾸 지난번에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이 안에 합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윈드스카이나 이 가지아나 습성을 변경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조교사의 성향, 뭐 지용철 조교사가 갖고 있었던 관리하던 마필인데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뭐 선행도 가보고 따라도 가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는 이제 김학수 조교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용철 조교사 비교를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또 가자가 갑자기 또 뭐 막말로 해서 컨디션이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컨디션 그런 정도의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따라가면서 그런 작전이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자 문제는 6번 브라보 가천인데 너무 과신은 하지 마십시오. 그 휴장 동안에 누구랑 국내산 4군 마필 천강성? 천강성이 맞아요. 천강성. 천괴성이 있고 천광성이, 천괴성은 31조 말이고 이건 국내산 4군 천강성입니다. 근데 요 마필이 그 선행마죠.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이 순간 탄력은 좋은 마필입니다. 좀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체구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체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주폭이 짧고 빠른 마필이죠. 그래서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자, 이 주폭이 짧고 여기 밑에 받침을 안 쓸게요. 짧고 좀 발발거리는 짧아서 이제 발발거리는 성격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자,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브라보 가천도 470, 60, 70 이렇게 나가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장 때 그런 것 같은데 휴장 지나고 나선가? 아무튼 뭐 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둘이서 동반 습보를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띄우는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요 부분부터 이제 띄우는 게 보였는데 요 중간쯤 오고 나서부터 얘한테 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힘이 덜 차서 그런가. 근데 주폭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이 청강성은 제가 주폭이 짧기 때문에 발발거린다 그랬죠. 근데 이 브라보 가천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폭은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쳐지면 힘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안으로 기대야 되는데 안으로 기대거나 바깥으로 치우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계속 쳐진 상태로 가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코너 여기서 조금 쳐졌는데 이 코너 가니까 또 넘어가더라고요. 왜? 얘는 발발이 주폭이기 때문에 길게 가면 갈수록 브라보 가천이 낫거든요.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근데 아직 힘이 100%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누구죠? 김영근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이 안 나왔죠?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한다면 1700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일단 뭐 가능성, 잠재력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이고요. 이 컨디션 조시 얘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번 빅토리 킹입니다. 이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은근히 뛰어요. 근데 조금 순발력이 없죠. 순발력이 없습니다. 순발력이 없는데 라스트는 좋아요. 좀 안으로 기대는 이 마필 25조 마필 뭐가 얘가 맞을 겁니다. 요게 안으로 조금 기대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마 이제 누구죠? 문성혁 기수 맞나?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이현종 기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문을 했던 모양이죠. 힘을 많이 안배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날라오는데 이런 게 타이밍입니다. 이제 타이밍. 그러니까 앞에 말들이 팍 서줘야 되는데 안 서줘주기 때문에 아무리 날라오더라도 늦는 겁니다. 근데 또 항상 보는 입장에서는 예상가나 뭐 또 배팅을 하시는 분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저게 조금만 앞에 붙으면 날라오겠네. 근데 조금 그렇게 앞에 붙으면 그만큼 또 탄력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안으로 기대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순치를 해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430kg이기 때문에 주폭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힘이 덜 차서 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보는 입장에서는 좀 모르죠. 조교사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는 거고 저희야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7번 DK 포밀입니다. 자세가 높은 마필이죠. 1400에 왔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그런 걸 노린 걸 겁니다. 자세가 상당히 높죠. 자세가 상당히 높아서 얘가 보면 지금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전을 뛰면서 2착 3번, 3착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뛰는 거 보면은 뭐 하늘로 뛰고 있는데 1400에 온 이유는 아마 좀 더 쉽게 선행을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안 쓰고 가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1400이 직선이 제일 긴 거리인데 그러니까 붙들고 나와서 천천히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가서 요 지점에 오면 그러니까 그런 상대가 없으면 괜찮죠. 근데 7번이 이렇게 나오면 자, 안쪽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바깥쪽에서 나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주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큼성큼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안쪽에서 누가 그냥 죽기 살기로 제 선행 못 가게 하면은 이건 뭐 DK밀에게는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빠른 편성은 아니죠. 물론 이제 6번이 있긴 6번 누구죠? 마이로미오가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 주폭 갖고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경주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은 2번 장산 스타트입니다. 장산 스타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이만기 씨름 선수하고 강호동 씨름 선수하고 두 씨름 선수가 지금 은퇴한 지가 꽤 됐죠. 이만기 씨름 선수가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그 씨름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씨름 그만둔 지 20년이 지났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동안요. 제가 아무리 근력을 키우고 산에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제가 이만기 선수 못 이깁니다. 정말 제가 그야말로 컨디션이 빵빵 해가지고 이만기 선수한테 제가 도전장을 내면은 이기겠습니까? 이만기 선수가 운동 안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 현장에서 컨디션이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장산 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른 마필이 100이라는 능력을 다 보여줬다면 얘가 보여준 능력은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컨디션이 그냥 보통이야. 보통. 얘는 최고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최고라고 쳤을 때 얘가 나머지 이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50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50 보여줬어. 네가 최고치의 능력인데 내가 최소한 20에서 30은 해줄게. 여기까지는 내가 예측을 해줄게. 그러면 80 갖고 얘네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늠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컨디션만 좋다고 해서 여태까지 뛴 능력을 보여준 DK 포무르나 뭐 빅토리킹이나 이런 마필들을 장산 스타트가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걸 따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장산 스타가 갑자기 좋아져서 뭐 그냥 갑자기 뭐 2번 게이트에 있어 난 선행 갈 거야 막 그래 버리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런 것들을 버텨내게 해줄 수 있는 나머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선행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장담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는 뭐 초인 강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 마필은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예, 갖고 있고 또 글로벌 선도, 그다음에 루킹굿, 뭐 제주의 흑선도, 뭐 무시모토, 페더럴킨, 예, 조금 난해한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주는 초인 강자를 축으로 팔리는 경주거든요. 근데 후착이 좀 초인 강자가 뭐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배당판만 놓고 보면 배당판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배당판이 아닐 겁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좌쭈르르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뭐 소위 빨간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초인 강자를 이번에는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제 정조의 꿈 이스트제트 4번입니다. 2번, 4번, 또 5번 홍오름, 7번 IBS킨, 뭐 IM6, 8번 IM스타, 자, 예, 금노열, 9번이죠. 솔파랑, 티아고 터치, 12번 딕시 어게인, 예, 좀 많이 있죠. 뭐 선행싸움도 치열하고, 이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말이 이렇게 생겼네, 발을 이렇게 쓰네, 어떻게 가네, 뭐 이런 얘기, 이런 경주는 저도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경주입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900m고요. 혼합 3군입니다. 예, 3번 동방의 기억, 4번 조은이가, 7번 미스터 터너, 8번 에모리삭스, 10번 더불어숲, 이 정도인가요? 예, 11번 더 스파이커. 요게 조금 많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어떤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즉 뭐 편성이나 뭐 또 뭐 게이트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요즘에 올라서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마피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좋아졌는데도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 그러면 다음번에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예. 뭐 아무리 좋아져도 얘는 안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치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동방의 기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직전 경주도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워낙 이 토니 조교사는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교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꼭 강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강약 조절을 잘 하고 또 쉴 때 푹 쉬어요. 그다음에 조교를 좀 다른 마방보다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한 4주 정도 해요. 다른 마방들은 보면 2주 정도, 맥시멈 2주예요. 2주인데 뭐 많이 하는 집은 3주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2주 정도를 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출전을 하죠. 근데 이 토니 조교사는 보면은 보통 5주, 6주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물론 정상적으로 나오는 말도 있는데 보통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주 더 훈련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기억은 아마 직전에 자기 자신, 제가 예측하는 건데, 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교를 좀 짧게 해가지고 4주 만에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방은 보면은
짧게 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이제 그런데 얘는 5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900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전 구간을 어떤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첫 경주인가 몇 경주에 얘기했던 스트리트 강자처럼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전 구간을 뛰는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리듬감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뛴 걸 보면은 그냥 뭐 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말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강한 뒷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약했을 때는 그 뒷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힘으로 뛰기 때문에 1900 왜 제가 이 힘을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마필들은 사실 1900이면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꾸준히 뛰는 힘이 오히려 1900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좋으니까입니다. 최고 작은데 뛰는 마필이죠. 제가 직전에는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예전에 거의 육박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 여기서 거의 육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줄 알아. 그 정도는 아니고 상대를 감안해야죠.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컨디션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미스터 터너는 깡바닥에서 오죠. 자, 8번 에모리 삭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문수영 기수 탔어요. 근데 이게 요런 겁니다. 얘도 휴장 전에 조교를 했는데 휴장 동안 말 컨디션 상당히 그러니까 초기에 좋았어요. 근데 조금 훈련이 강해지니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발도 자주 바꾸고 아트에서 조금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남들은 뭐 긴 구간을 안으로 기댄다면 얘는 끝에 와서 조금씩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동방의 기억 얘네들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동방의 기억은 좋고요. 그 다음에 더블어스비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56km를 달았더라고요. 430km짜리 56km. 그래서 아까 동방의 기억의 어떤 거리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11경주였었고요.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액티몬, 킬리의 제왕 1번, 2번, 킬리의 제왕 1번, 2번 액티몬 4번 크레이지 팩터가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6번 무나가리아리. 참 이런 것들 보면 공백기 한 번인가 두 번 뛰고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그 복귀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백기를 갖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기 제가 1인가 2위 나왔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 이 말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가 너무 주폭이 커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혁 기수를 이제 만나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힘을 안배를 해요. 주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상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떤 그 입상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식의 어떤 말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단점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장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액티모니의 능력이나 킬리의 제왕의 능력이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를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동안은 무나가리아리아가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얘는 채공이라는 그 주폭을 갖고 있기, 채공이 높은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얘네들보다 2배를 쓰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의 평상시에 힘을 쓰고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2배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오면은 액티몬이라면 얘는 여기까지는 같이 올 수 있지만 여기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상대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누구죠? 무나가리아리가
따라가면서 힘을 많이 안배하고 갈 수가 있겠죠. 얘네가 다른 상대라면 액티몬이나 킬리아 제형이 아니라면은 얘네들 여기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힘을 안배를 2배를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랑 같은 힘을 쓰고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스티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오늘 편성에는 킬리아 제형과 액티몬이 얘한테는 너무 세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나가리아리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여기에 가는 스피드인데 얘는 쟤네를 이기려면 여기에서 이 뒤에서 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격차를 라스트에서 얘네들은 쓰질 않는데 이 격차는 좁힐 수는 있지만은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지금 무나가리아리 입상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어디가 아파 우리가 제가 못 봤던 게 어디가 아프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뭐 막말라서 물 먹으러 가면 얘한테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여준 무나가리아리의 능력은 여기 있어야 얘네들을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면은 무나가리아는 라스트에서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뜻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오늘 12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예. 조금 제가 좀 어려운 경주, 뭐 쉬운 경주 뭐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풀어야 될 경주는 조금 더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